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제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, 오늘 4% 단기적으로 꿈틀 해줬습니다. 이거 뭔가 뿌듯하네요. 그래도, 지금은 다시 빠졌기 때문에, 현재 위치에선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 지금 하나씩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봤는데 이 상승 봤는데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제일 먼저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개별적인 호재만 놓고 본다면 지금 SC 엔지니어링 지분 인수 계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죠. 핵심은 이겁니다. 이거 생산 공장 확보하려고.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현재 임상 3상의 항암제였나요? 예,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, 네, 요거 통과되려면 이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? 일단 파이프라인에 가치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예, 금리 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. 게다가 지금 타이밍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단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슈가 끝나면은 장기적인 이 금리 페드의 움직임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게 뭔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. 일단 첫 번째,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뭐죠?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.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장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요 이벤트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조정 한이 많으니 얘기 많잖아요. 한도 조정하면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.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진다.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성장주가 여기에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꿈틀거렸던 것도 뭐 요 인수 계획 이것도 없잖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, 핵심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했거든요. 근데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요거 부채 한도 조정하는 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나 싶어요. 자, 그러면 요거 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요. 일단 요거 되기만 하면은 호재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일정을 봐야 되는데 6월 1일이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엑스데이, 그러니까 이때를 넘어서면 디폴트에 대한 이 우려값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6월 1일 그 전에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, 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24일까지 G7 이후에 호주랑 파푸아뉴기니 여기까지 방문을 할 일정이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 취소하고 21일에 회의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. 근데 뭐 이것저것 와갖고 쉬고 준비하고 하면은 22일부터 뭔가가 시작이 될 겁니다. 그러면 22일부터 6월 1일 전까지 이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변동성을 줄 건데, 이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이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먼저 이제 작용을 하면은 꿈틀거리는 거 생각을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는 이제 딱 해결되면은 이제 기대감 끝났으니까 떨어질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뭘 봐야 되냐? 페드가 금리 인상 하느냐,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느냐, 동결을 하느냐, 요거 봐야죠. 그때 이제 핵심은 6월달 FOMC인데, 일단 지금은 동결이 78%고요. 금리 25bp 인상이 한 21.5?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때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호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6월 달이 지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피어오르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카나리아가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자,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일단 단기적인 일정과 중장기적인 일정 하나씩 다뤄드릴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위치
수급이랑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. 일단 지금 위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긴 해요.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펀드가 한 거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했다가 이게 좀 올라가니까 지금 또 빼고 있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증가가 계속되고 개인들만 빨간불이 부르면요. 일단 61선 이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보다가 요 라인 저점 부근까지 해가지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쭉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너가 방금 뭐 바이든 쪽에 호재도 있고 6월달 FOMC 호재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?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보는 건 중요하되 개별적인 종목에서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마이너스 계속 나왔을 때 61선 이탈하면 121선은 아닌 것 같고 이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라인 있죠. 한 3만 원 부근? 3만 원 아래로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솔직히 11선만 돌파해도 힘이 좀 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여기 아래로 빠지면은 21선 돌파까지는 방향이 크게 안 돌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11선 돌파해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봐도 괜찮지만 이 아래로 빠지면 꼭 21선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뭐 이거 이것저것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총정리하면서 단순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, 지금 호재성 뉴스가 다가오곤 있다. 왜냐면 미국도 국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디폴트를 올릴 거거든요. 다시 부채 한도를 올릴 거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호재성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일정이 언제다? 22일부터 6월 1일 사이. 그래서 이때 해결됐을 때 한번 꿈틀거리는 요거 이제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 해결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면 어떻게 된다? 6월 달부터 이제 FOMC 보면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위치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요거 매도 안 멈추면은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. 빠진 다음에 이런 호재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멈추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데 만약에 매도가 나오는데도 버텨? 그런데 호재 일정이 다가와? 그러면 11선 돌파하면 여기에서 좀 안심하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최근에 있었던 이 고점이죠.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61선 빠지면 쭉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한 3만 원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부분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정리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